자, 80페이지죠. 이제 규제의 수단은 몇 가지 있을까 여러분? 정부가 기업체나 개인한테 행사하는 규제의 수단은 두 가지죠. 첫째는 명령을 내린다. 강제적이죠. 명령 지시적 규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한번 스스로 해봐라. 시장 유인적 규제. 어느 게 규제를 했을 때 약발이 잘 받겠어요. 당연히 시장 유인적 규제보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효과가 크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규제의 수단이 많아요. 1번 규제의 수단에는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으며 명령 지시적 규제는 주로 기준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최소한의 행동 기준을 정해준다. 예를 들면 환경기준, 안전기준, 보건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제로 규정해준다. 기준을 정해줘. 예를 들면 아항산 농도가 0.05ppm 이상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죠. 벗어날 때는 규제를 가겠죠. 반대로 시장 유인적 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보다 표시로서 예를 들면 품질 및 성분 표시 규제, 효능 및 성능의 표시 규제인 자율적 규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죠. 명령 지시적 규제하고 시장 유인적 규제, 이건 강제적이야. 강제적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자율적이야. 강제적이고 얘는 이제 처벌이야. 처벌을 가는 거야. 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시키겠다는 거야. 무섭잖아요? 근데 얘는 주로 형사처벌, 행정처벌해서 이제 과태료 받아 과태료 정도 부과하겠지. 그 규제를 했을 때 효과가 큰 게 바로 뭐다? 명령 지적 규제. 명령 지적 규제 기준을 정해줘. 기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공장을 신설할 때 뭐 기준을 정해준다. 뭐 예를 들면 부지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또는 자본이 얼마 있어야 된다. 기준을 정해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죠. 반대로 시장 유인적 규제는 표시만 해. 표시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 유통기한 얼마냐 표시를 해라. 거기 들어간 성분이 무엇인가 표시를 해라. 건강기능식품 뭐 펩타이드신이 얼마 들어간다 표시만 해라. 그건 뭐가 되는 거지? 시장 유인적 규제. 그 표시를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뭘 때린다? 과태료를 물는 거야.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뭔다? 깜빵 보내. 뭐다? 형사처벌 시킨다. 결론. 시장 유인적 규제보다 명령 지적 규제가 효과가 크다. 2번만 별표 주세요. 3번. 왜 그러면 규제가 필요하냐? 나쁜 짓 했을 때 규제가 필요했죠. 3번. 외부 요가인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가 필요하고 또 정부 실패인 파생적 외부 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원인이냐. 그런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 원인이다. 꼭 구분. 4번 명령 지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겠죠. 기업한테 자꾸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 자꾸 하는 거야. 기업한테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 우리 행정사 2의 시험에 나왔는데 그 과징금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과징금. 뭐 부담금, 범칙금, 과태료 나오죠. 그냥 과징금이 우리 2의 시험에 나와서 간단히 보자.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용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또는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독점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어. 이때 돈 좀 토해내라. 뭐지? 과징금. 그것만 좀 해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의미 없다. 그 다음에 7번, 8번 묶어서 반대 표시. 시장 유인적 규제. 반대가 뭐지? 명령 지적 규제. 아까 간단히 했던 거. 시장 유인적 규제. 기업.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제죠. 니은 피규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용 시 보조금을 주고 불이행 시 뭐다?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부담금, 과태료 등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죠. 명령시효 반대죠.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주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제죠. 수단, 첫째, 기준을 정해줘. 기준 설정, 환경기준, 안전기준, 보건기준, 위생기준 같은 거. 이제 규칙을 제정해 줍니다. 행정처분, 인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 규제 수단이 세 가지죠.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봅시다. 수단 규제는 뭐냐?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 등 밑줄 수단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을 사전적으로 규제했다면 수단 규제죠. 성과 규제는 반대로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그러면 아황산 농도를 0.05 ppm 이하로 낮춰라. 그 목표를 달성해라.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수단과 성과가 아닌 규제 과정을 규제하면 관리 규제죠.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그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됐죠. 명령 지적 규제. 2번 시장 유인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한번 별표 한번 해줍니다. 7급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시장 유인적 규제. 자 보세요. 환경 규제 봐. 환경 규제에서 예를 들면 공해 배출 부가금 제도. 공해 배출 부가금 제도. 공해 배출 시 배출량에 대해 단위당 공해세로 부담금이나 부가금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 두 번째는 공해권을 팔아먹어. 공해권 경매 제도. 총량 범위 내에서 공해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디귿 공해 배출금 부담금, 폐기물 처리 예치금, 오염 배출금 거래제도. 공통점 시장 유인적 규제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가서 박스를 봤더니 명령 지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딱 하나. 목표 달성도 어느 게 효과성이 높나? 아까 뭐였지? 명령 지적 규제다. 그것만 좀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규제의 성립 동기에서 2번, 3번 묶어서 반대 표시해볼까? 끈끈이 주거교가 이면 타베이비 이펙트, 따르베이비 이펙트 이러면 맥히는 거죠. 규제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으로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초래한다. 규제의 악순환. 그 갖다 우리가 타르베이비 이펙트 그럽니다. 반대로 비눗방울 효과, 버블 이펙트. 총량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밀폐된 용기 안에 비눗방울이 차 있을 때 어느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원리 바란다. 그리고 비눗방울 효과는 규제를 갖다 줄이는 거야. 규제를 줄이는 게 바로 뭐다? 버블 이펙트.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타르베이비 이펙트.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참고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어느 정부가 규제 건수가 많냐면 지방정부가 월등히 많아.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규제 건수가 한 4만 5천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초구청 규제개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앙부서보다 지방정부 규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례 규칙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야. 경제적 규제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완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마약이나 담배 같은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시킨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비눗방울효가 뭐냐면 이걸 말해요. 여러분 풍선, 이게 풍선이 이만큼 불어서 빨대가 있어. 한 번 더 불면 풍선이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정부의 규제가 15,000가지야. 15,000가지가 규제 총량이야. 이 총량 이걸 너무 벗어서면 안 돼. 새로운 규제가 플러스 하나, 새로운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반드시 하나를 빼줘야 돼. 그래서 맞춰야 된다. 규제 총량제. 그래서 규제를 낮출 수 있다. 비눗방울 효과 그래죠. 네, 규제 완화의 필요성. 규제를 여러분 잡아. 규제를 왜 완화해야 되냐? 한마디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로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 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서 1번, 2번 묶고 같은 말이에요. 재산권 이론,
프로퍼티 라이트 스로리. 재산권 이론을 연구한 학자가 2번 누구다? 코즈야. 경제학자 누가 있지? 코즈. 코즈의 정리. 정부 개입의 불필요 강조. 그럼 간단히 정리해보죠. 그러면 이런 봐. 규제를 완화하자. 이게 바로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신공공권 이론을 말하는 거야. 신공공권 이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재산권 이론에서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이 대표적인 학자로 코즈를 들 수 있다. 재산권이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유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제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사유하는 방식이었다. 코즈 정리, 정부 개입 불필요 강조니까 작은 정부론자다 이거야. 뭐다? 작은 정부론자. 시장에서 외부성이 정부 개입의 중요한 논거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자, 환경 오염이 유발됐다. 이때 정부는 반드시 시장 개입해야 된다. 그게 이제 행정국가의 사상입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거래 비용이 적고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유권이 명확히보다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80년대 이전에는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자인 코우주는 시장에서 외부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분명하고 거래 비용이 적을 때는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고로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누가? 코우주. 5번 규제의 개혁 방향. 규제는 필요하기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필요하기다 이거야. 1. 규제의 기본 목표는 규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정립될 수 있는데 1.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 규제의 목적은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이거야. 두 번째, 2번만 좀 별표줘요. 경제적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시키고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시킨다. 꼭 별표. 인허가 같은 것은 선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마약 먹는 것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자. 별표. 인간의 관점은 뭐 이런 필요 없고요. 규제 방향 3번 규제 방향에서 포지티브 시스템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반대 표시 한번 해봐. 그럼 어느 게 규제를 줄이냐면 네거티브 시스템이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잘 봐. 포지티브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다 규제를 가하자. 예외적인 것만 허용하자 이거야. 이 규제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인 것만 규제하자. 바람직한 방향은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규제는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모든 규제를 다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 경제적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대신 사회적 규제는 합리를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담배 있잖아. 담배 피는 거. 이것도 비가치제야. 나쁜 거잖아요. 그럼 담배 판매상, 소매상 거리가 원래 50m야. 50m이다 보니까 청소년이든 누구든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진입 규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규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강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100m로 소매상 거리를 늘린다 이거야. 뭐 이런 거야. 이제 두 번째는 되도록 규제는 줄여야 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받게 된다. 예를 들어보죠. 자, 정부가 규제가 1000가지 있다 봐. 1000가지가 규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999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한 가지. 그럼 이렇게 정부는 999가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규제를 가해. 규제를 가하고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국민 마음대로 해. 예외적으로 한 가지만 마음대로 해라. 이때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포지티브 시스템 그래. 반대로 봐. 정부는 한 가지만 규제를 가하고 999가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인 것만 규제를 간다. 규제가 줄어들었잖아. 이걸 갖다 뭐라고? 네거티브 시스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지티브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규제, 999가지 규제, 예외적 허용 하나만 허용해 주는 거야. 반대로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적 허용, 999가지는 네 멋대로 해. 예외적 규제 하나만 규제를 간다. 6번이 저는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별표. JQ 일선에보다 규제 정치론. 공무원 시험 7999 매년 나오고 있어. JQ 일선에보다 규제 정치론 별표. 요거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소수냐 다수에게 분산되느냐. 분산. 반대로 집중되느냐 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분류했다. 응집성이 강하냐 약하냐. 집단행동의 딜레마. 그러면 규제정치 중에 4가지 있는데 이게 간단한 거 여러분 보자고. 가장 많이 시험을 한 게 고객의 정치거든. 고객의 정치하고 운동가의 정치 반대 표시해봐. 고객의 정치 반대가 운동가의 정치 반대 표시.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 반대가 뭐겠어? 대중의 정치 반대 표시. 반대 됐죠? 뭐 간단히 고객의 정치가 뭐냐면 1번 그냥 보죠.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 비용 반대가 뭐냐 봐. 편익이야. 편익은 동질적 소수에게 집중된다. 그 뜻이네. 두 번째, 규제기관은 소수의 피규제 집단에게 뇌물을 받아 포획될 수 있어. 보다 포획조례.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수익규제, 직업면허, 인허가 등 대부분 경제적 규제가 발생한다. 인허가 과정, 인허가권, 직업면허, 수입규제, 특허규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고객의 정치. 반대로 운동가의 정치 봅니다. 비용은 동질적 소수에게 집중. 비용은 이제 집중. 반대로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 그리고 3번 채택하기가 가장 곤란하다. 왜? 극적 사건의 발생과 운동가의 활동에 채택. 예를 들면 4. 환경오염 규제. 환경오염 규제와 같은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나타난다. 이익집단 정치. 이익집단은 여러분 봐. 약사집단, 의사집단, 뭐 한의사집단. 이게 이익집단 아닙니까? 이익집단 정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동질적 소속에 집중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4번 한약분업, 한의사하고 약사, 의약분업, 의사하고 약사 전부 다 이익집단이죠. 대중의 정치 반대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됩니다. 또 쌍방 모두 나몰라라. 쌍방 모두 집단행동 딜레마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음란물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또는 낙태 규제는 주로 보다 대중의 정치자. 표현 연결해서 암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암기 방법 보세요. 박스. 편익 동그라미. 편익 반대가 바로 뭡니까? 비용이야.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그러지. 편익하고 뭐가 있다? 비용. 반대로 편익이 집중될 수 있고 분산될 수 있고 편익이 소수한테 집중이냐 다수한테 분산되냐. 반대로 비용도 소수한테 집중인가 다수한테 보다 분산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있다? 4가지. 한번 해보죠.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JQ 일선의 규제 정치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자 쉽게 볼게. 규제를 했을 때 편익을 보는 사람, 이익, 베네피트, 이익을 보는 사람. 규제를 했을 때 반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 국민들은 좋아하겠어? 비용 세금 내라고 할 때 아니면 이득 볼 때보다 이득 볼 때 좋잖아요. 다. 그다음에 편익이 소수한테 집중되는가? 소수한테 집중. 반대로 다수한테 반대니까 이제 집중 반대 뭐지? 분산되는가? 비용도 소수한테 집중되는가? 반대로 다수한테 어떻게 분산되는가 봅시다. 그러면 보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이 되면 5천만 명은 5천만 명 잘 생각해봐. 5천만 명 중에서 자 보자. 의사 집단, 약사 집단, 의사 집단, 약사 집단은 5천만 명보다 적겠지.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야. 그럼 우리 서서히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거 배울게 제가. 정부가 의약 분업에 대해서 규제를 간다. 의사는
진료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해라. 갈등이 심했잖아. 아주 그래서 의약분업 이런 거야. 자,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규제를 가게 되면 의사 집단하고 약사 집단은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야. 똘똘 뭉친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나타나잖아. 서로 응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자 보자.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면 비용도 소수인 의사나 약사가 내고 편익도 자기들이 먹어. 편익도 소수한테 집중된다. 이걸 갖다 읽어보자. 무슨 문제다? 이익집단 정책이라는 거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정부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말이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야동에 대해서 규제를 가요. 야동 규제, 야한 동영상에 대해서 규제를 간다. 이거야. 그러면 저부터도 5천만 명은 응집성이 높다 낮다? 낮겠지. 다수니까. 대중. 그러면 잘 봐. 자, 5천만 명 중에서 갑돌이한테만 야한 동영상 보지 마라가 아니라 5천만 명 다 야한 동영상 보지 마라 이거야.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 야동에 대해서 규제를 가면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도 다수에게 분산된다 이거야. 이런 정치를 읽어보자. 무슨 정치다? 대중보다 대중의 정치. 다른 말로 다수의 정치 그래. 대중이지 다수의 정치. 그럼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많이 나타난다. 이 집단이라 뭐지? 대중의 정치겠지. 자, 세 번째. 정부가 공해 문제, 환경오염, 정부가 공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가요. 여러분, 공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대중이 아니면 기업이야. 기업체잖아, 기업체. 기업체가 공해 문제를 유발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해 방지 시설을 하라고 규제를 가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국민들이 하면 기업가야? 기업가. 그럼 잘 보자. 정부가 공해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가면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편익은 우리 국민들 다 이익 보는 거야. 환경오염을 방지했잖아.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된다. 읽어보자. 무슨 정치다? 기업가적 정치. 뭐다? 기업가적 정치. 다른 말로 운동가의 정치. 뭐라고? 운동가의 정치 그럽니다. 이제 반대로 정부가 변호사 면허증을 보자. 우리 변호사 면허증. 여러분, 변호사 면허는 5천만 명 중에서 한 2만 명밖에 없어. 2만 명밖에 없어. 그러면 변호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순간 변호사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내. 그 비용은 많은 부담이 아니라 보다 적은 비용을 내는 거야. 그럼 뭐자?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규제가 간 거야. 이때 비용은 다수한테 분산되지만 편익은 변호사들만 이뻐. 편익은 소속에 집중된다. 읽어보자. 무슨 정치다? 고객의 정치. 뭐다? 고객 정치. 제이 킬슨의 규제 정치는 몇 가지 있다? 4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꼭 필표. 그 다음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있어. 규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행정규제 기본법. 한번 해봅시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정의 봅니다. 규제. 1. 행정규제가 뭐냐?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규제가 있지만 자치단체도 뭐가 있다? 규제가 있다. 규제 건수가 월등히 많다. 어디가? 자치단체. 왜? 조례나보다 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좀 신경 쓰면 2번 규제 영향 분석이 있어. 자 봐. 규제 영향 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규제가 시행됐을 때
비용이 얼마고 편익이 얼마인가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보자. 규제 영향 분석.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규제 영향 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편익, 비용, 그리고 효과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다. 그리고 6번.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였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 영향 분석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했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제 행정부만 해당되겠죠. 적용 범위를 봤더니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잖아.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 1번 헌법기관, 예를 들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은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셋째, 국정원법에 따른 정보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4.1절,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된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어떻게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조에다 별표하고요.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한다. 이 규제는 몇 년간 존속한다. 규제기한, 존속기한 명시 별표. 2항에다 한번 붙이고 있습니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돼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3조 별표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동그라미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이 2명이야. 당연지 국무총리, 대학교수 1명, 위원장 몇 명? 2명.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를 정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돼 있죠?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시장 실패, 반대는 정부 실패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가 2개 있는데요.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죠. 정부가 실패했다 이거야. 그럼 간단히 규제. 규제를 안 해서 규제를 너무 안 하니까 시장에서 독점이 일어났잖아. 시장의 독점. 시장 실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독점을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한다. 규제를 어떻게 시킨다? 강화시키는 거야. 또 정부가 부족한 만큼 공급해준다? 공적 공급이 일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정부 실패는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정부의 독점이야. X 비효율성이 나타나. X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경쟁이 떨어져. 공급이 자꾸 만들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또다시금 이제 정부의 개입을 늘린다, 줄인다, 줄여야 돼. 규제를 완화시켜. 규제를 완화시키고 공급을 설치하지 말고 민영화를 만들어라. 사적 공급을 해줘라 이거야. 그래서 결론 나왔잖아. 규제는 필요하기야. 규제가 필요할 때는 뭐다? 시장 실패를 극복해서. 규제가 도개될 때는 뭐다? 정부 실패 원인된다. 개념.
1.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정부에 의한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보다 비효율성. 두 번째는 관료들의 비민주적인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현상이죠. 2번 별표죠. 정부 실패 원인.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면 다 정부 실패야. 1번 관료들에 보다 모럴해져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현상. 관료들이 뇌물 받고 있다. 무산일주의 같은 거. 무산일주의, 부정부패, 복지부동. 배를 땅에 붙이고 움직이도 않는 복지부동. 정경유착과 같은 관료들의 특혜로 인하여 나타나. 두 번째 2번 별표죠. X 비율성. 레벤슈타인의 X 비율성. X 값이 뭐냐면 여러분 수학에서 X 값은 미지수잖아요. 또 뭐 옛날에 X오빠 막 그랬잖아. 그럼 X는 이 두 가지 있어 보세요. X라는 말은 경제학적 의미. 경제학에서 말하는 X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학에서 말하는 X라는 의미가 틀리더라고 보니까. X는 경제학에서는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엑스트라를 줄여 X 그런 거예요. 초과되다. 초과. 여러분 이 말 들었죠? 엑스트라 엑스트라 인텔리전스. 두 자로 줄이면 자의가 돼. 이영애가 선전 아파트. 나 지성이 산 아파트보다 자의. 자의 약자가 엑스트라 인텔리전스 이 뜻이에요. 뭐 초과, 과다, 경제적 의미죠. 반대로 정치적 의미에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생산성이 체감한다. 그랬다 우리가 X 효율성이 아니라 X 뭐가 되는 거지? 비효율성 그런 거야. X보다 비효율성. 자, 정리해보죠. 1번 봐.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 원인으로 밑줄 자원 배분적 측면에 배분적 효율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행정이나 관리상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효율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다? 정치적 개념.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서는 뭐 관리가 잘못됐다. 또는 심리적인 요인, 관리상의 문제점, 심리적인 요인, 그렇다 X 비효율성. 경제학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자원 배분의 뭐다? 비효율성. 쉽게 말하면 요게 안 됐단 말이야. 요게 안 됐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갖다 경제학자들은 X 비효율성. 근데 정치학에서는 9 to 6 봐봐. 9 to 6.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이 규칙이나 절차, 법규를 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생산성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걸 갖다 우리가 X 비효율성. 그건 관리나 심리상의 보다 비효율성이다 이거죠. 2번 행정이나 경영조직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 절차, 법규를 엄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생산성이 체감한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지만 근무 시간 중에 농땡이를 깐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그걸 뭐라고? X 비효율성. 다른 말로 보다 기술적 비효율성. 이게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그리고 3번 X 효율성이란 우리가 보통 효율성이라고 할 때의 배분적 효율성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효율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진다든가 장기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배분적 효율성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경제학적 의미야. 그러나 X 효율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발휘되는 효율성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의 의욕, 최고 경영자 혁신. 이게 진짜 X보다 효율성을 말한 거예요. 그럼 결론 드립니다. 자, X 비효율성은 경제학적 의미가 있고 정치학적 의미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정치학에서는 관리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결론, X 비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으로서 정치적 측면이기 때문에 정부 실패 원인이 된다. 아주 중요했죠. 3번이야. 정부 개입의 수요와 공급 측면.
이번 정부 개입의 수요 측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첫째, 행정 수요가 팽창했죠. 두 번째, 왜곡된 정치적 보상 체계, 즉 뒷북친 행정. 소 읽고 양강 고친다. 이게 소 읽고 양강 고친다. 뒷북친 행정. 왜곡된 정치 보상. 디귿 별표 한번 해봐. 디귿. 정치인의 단기적인 시각. 정치인의 단기적인 시각 별표. 졸속 정책. 정치는 짧은 재임 기간으로 인해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더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정치적 시간 할인율이 사회적 시간 할인율보다 낮다 높다? 높다. 꼭 별표해 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밖에 안 돼.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인 편익일수록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인 편익일수록 높게 보는 거야. 안목이 짧다 이거야. 그래서 정치적 시간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 할인율보다 낮다 높다? 높다. 꼭 별표. 꼭 별표. 그 다음에 4번 3자연맹은 뒤에 3번 더 나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야. 3자연맹을 아이런 트라이앵글, 다른 말로 하위 정부 이름 그런 거야.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 세 집단이 참여한다는 거야. 3자연맹.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밑줄 관료 집단, 국회의 상임위원회, 하나 더 이익 집단. 이익단이 연계되어 서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서 서로 이익 본다. 무슨 정책? 분배 정책.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은 말이야. 관료 집단 플러스 의회의 상임위원회 플러스 이익 집단 3명이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낸다. 3자연맹 하위 정부명 그런 거야. 작년 우리 3회 시험 문제 했죠. 뒤에 넘겨봐 여러분. 계속 반복이니까 몇 페이지 있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교재 184페이지 또 나오잖아. 184페이지 3번 정책 연계망에서 세 번째 줄 아이런 트라이앵글, 다른 말로 철의 삼각 나오잖아. 철의 삼각. 주된 참여자 봅니다. 관료 집단,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그냥 의회, 하나 더 보다 이익 집단. 이렇게 반복합니다. 다시 원위치. 5번 밑줄 포획 이론 캡처 스로리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는 캡처 스로리 공무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못한다. 무슨 이론? 포획 이론 그래. 캡처 스로리 정리합니다. 개념. 정부 규제는 피규제 산업 또는 이익 집단의 사익을 위해 수요되고 규제의 제공으로 정치적 지지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등의 이익을 얻는 정치인에 의해 공급되는 사익 추계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개혁 추진자가 개혁 대상 조직 영향 아래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이고 사회 규제보다 경제 규제에서 잘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점을 하고 있다. 시장 실패지. 이때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개입을 해.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규제를 가지 않는 거야. 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당신 퇴직하면 우리 삼성전자 고문으로 영입할게. 무슨 이론? 포획 이론. 그 얘기죠. 원인하고 결과만 묶어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포획을 당하는가? 원인. 기억. 개혁 대상 조직의 강한 응집력이나 정보의 독점력. 개혁 대상 조직이 오히려 강한 응집력하고 정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의 비대칭성. 자원이 불균형이 되죠. 자원의 비대칭성. 세 번째는 제도화된 뭐다? 부정부패 구조. 기존에 계속 돈을 받아왔단 말이야. 제도화된 부정부패 구조. 그 다음에 리얼 개혁 추진자의 뭐다? 목표의 대치. 수단과 목적이 바뀌다. 목표 대치. 그 다음에 시온 뭐 거대한 행정상의 문제점. 이응 마찰을 피하려는 심리 요인. 공무원이 그래 괜히 삼성전자 건너다 피곤하다 이게. 마찰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요인 같은 거. 결과는 뭐냐? 결과는 기억 니은만 묶어봐. 결과는 뭐다? 정부가 실패했겠지. 두 번째는 행정계획계보다 실패다. 지대 추구론, 렌트 시킹. 지대 추구론은 뭐냐? 지대를 추구, 지대 추구. 이것도 원래 경제학 용어죠. 지대 추구 이론. 지대.
지주하고 소장농 있겠죠. 소장농. 주인. 얘는 뭐가 된다? 대리. 지주하고 소장농. 그러다 지대축을 이렇게 말하죠. 자, 1번만 비추겠습니다. 특정의 개인 및 기업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치인이나 관료와 결탁하여 각종 정부 규제 및 해제, 법률 제정 등을 요구 지지함으로써 그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부나 가치 이전을 꾀하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동그라미보다 로비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선택론자의 지대추구 이론에서의 지대란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즉 로비 비용, 로비 자금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렌트 시킹, 지대추구 이론이 뭐냐면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어.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리우 올림픽이 있다. 예를 들면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리우 올림픽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사 중에서 SBS도 있고 KBS, MBC, JTBC가 있더라.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리우 올림픽 방송 독점권을 행사한 방송업체는 국가로부터 특혜를 보는 거야. 특혜를 보잖아. 특혜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봐. SBS라는 방송사가 로비 활동을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이런 허가권을 행사했다. 이런 허가권 행사하고 이런 방송사한테는 이런 허가권을 주지 말고 우리 기업한테만 이런 허가권을 다오. 그럼 우리가 정부한테 로비 자금을 주겠다. 이런 일을 뭐라 말한다? 지대추구 이론. 공익보다는 뭐다? 사익을 추구한 거지. 지대추구 이론.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는 그래서 7번 필요 없고 8번 아까 별표셨죠? 니스카넨이 연구한 뭐다? 관료 예산 극대화설. 여기서 주의를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정치가하고 공무원하고 누가 더 이기적이야? 우리 봤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더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니스카넨 학자는 아니란 말이야. 정치가보다 공무원이 더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예산을 팽창시킨다고? 관료들. 똥이쳐. 누구다? 관료.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을 몇 배 증가시킨다? 2배를 증가시킨다는 거야. 니스카넨 1. 잘 봐. 관료는 근본적으로 정치가와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누가 더 사익을 추구한다고? 관료가. 두 번째,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근데 국회의원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 이득이 가장 큰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봐, 3번.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화 가정한다. 동그라미.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공익이 아니라 보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4번이 포인트다. 관료들은 승진, 명성 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은 적정 생산 수준보다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본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이 4개만 있으면 만족해. 그런데 공무원들은 몇 개를 만든다? 8개를 만든다는 거야. 그 4개가 낭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5번.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는 과다 공급, 과잉 공급되고 낭비가 발생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 박스입니다. 정치가하고 관료를 봤더니 정치가는 말이야 공익의 극대화야. 반대로 관료는 뭐다? 사익의 극대화. 그리고 서비스 공급 보자. 정치가는 순수한 이익의 극대화 지점이야.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다. 매그니걸 베네피트, 매그니걸 코스트. 근데 뭐 관료는 아니야. 순 편익이 제로가 된 지점이야. 그리고 한계 편익보다, 이익보다 한계 비용이 큰 지점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야. 편익보다 비용이 큰 지점에서 서비스를 한다. 이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 봅니다. 간단하죠?
가로축은요, A, 국립공원 A가 2개면 4개라고 생각, 4개가 최저생산. 근데 B는 과다생산 몇 개? 8개라고 생각해봐. C는 이제 비용하고 편익이죠? 그럼 봤더니, A지점 봐라. A점을 봤더니, 수요, 공급, 비용 곡선하고 편익 곡선, 비용 곡선하고 편익 곡선이 만난 거예요. A지점이 최적선단 될 때, MB, 대통령이 아니야.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 일치하는 점이야. 일치하는 점. 그런데 봐. B지점은요. 총 비용이 총 편익보다 어떻게 큰 지점이야. 비용이 편익보다 큰 지점이 뭐가 된다? B. 그거보다 과다생산. 그럼 결론 내립니다. 정치가는 어느 지점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지? A지점. 관료는 어느 지점에서 생산을 결정한다? B. 그럼 뭐가 된다? 과잉 생산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던 리비가 연구한 관청 형성론. 관청을 자꾸 만들자. 니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과세를 비판학자 그냥 던 리비다 이거야. 7999은 아직 한 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 의의만 맺죠. 1.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과세를 비판한 학자야. 비판학자.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증가에 따른 관료의 효용은 예산의 유형과 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야. 그리고 3.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하더라. 그 다음 특징만 보면 특징에서 1번만 그냥 묻줄. 서비스 전달은 개선 형태를 가지지만 동그라미 분권화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권이 아니라보다 분권화 특성이 나타나. 두 번째까지 두 번째 결정 기능이나 권력 중심적 기능 또는 참모적 기능만 수행한다면 참모 기능. 그리고 3. 책임이나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개선기관은 준정부 조직이나 외부 계획의 이전 아웃소싱하면 된다. 그리고 4. 정부 조직이 다양한 관점으로 분봉 여러 봉우리가 생김으로써 정부 평창이 유폐되고 통제 책임은 약화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관료들은 자기들의 승진이나 명성,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2배로 팽창시킨다. 고로 과잉 공급이 일어난다. 고로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누구지? 니스카넨이었다. 자, 반대로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신이나 명성,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팽창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던 리비의 관청 형성론.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네, 3번자. 공공선택론자들은 왜 정부가 실패했는가?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의 생산성이 낮고 또한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아까 나왔죠. 비용과 수익의 불일치. 양출 재입 때문에 비용과 수익의 괴리 아까 정리했죠. 두 번째 밑줄, 정부 조직의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즉 공무원들의 목표를 뭐라고? 사적 목표의 설정. 자, 7번 봅니다. 조직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 즉 사적 목표 설정 때문에 정부 실패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보죠. 목표가 두 개 있어요. 목표가 사회적 목표, 내부 조직 목표, 그냥 내부 목표인데 그냥 조직 목표. 이 조직 목표가 공무원의 목표. 공무원의 목표는 얘는 이제 국민의 목표지. 국민이 추구하는 것은 공익이야. 공적 목표. 공무원들이 사적이다 보지. 사적 목표. 벼슬관, 백성민 그러죠. 이렇게 나눠지죠. 두 개가 일치가 아니라 뭐다? 불일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조직 목표인 공무원의 목표는 기구를 팽창하자, 예산을 팽창하자, 공무원 수를 팽창시키자. 그게 자기들의 뭐다? 이익이 되는 거야. 반대로 사회적 목표인 국민의 목표는 기구를 줄여라, 예산을 줄여라, 공무원 수를 줄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자기의 사적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고 공무원을 팽창한다. 고로 조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뭐다? 괴리, 불일치. 이것 때문에 무슨 실패를 저른다? 정부 실패다. 이 말씀이죠. 1번 정리합니다. 정부기관의 내부 조직 목표는 그 기관에 주어진 사회적 사명 혹은 공익적 임무와 무관하게 정해질 수 있다. 흔히 세자로 내부성이라고 한다. 관료는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기구, 더 많은 공무원 수의 팽창을 원하지만 국민은 그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번 내부성. 여러분 정부 조직의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를 세자로 내부성 그럽니다. 동그라미 쳐봐. 내부성 이론은 이게 바로 공무원들 목표야. 예산의 극대화. 아까 리스크는 몇 프로다? 200%. 정부 조직의 팽창. 고객의 이익보다는 관료의 추구. 비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최신 기술의 도입. 선례나 규칙에 집착. 공무원 수의 증가. 정보의 획득과 통제. 정책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이게 사적 목표죠. 3번 별표 봐. 파생적 외부효과. 그거 잘 봐야 돼. 외부효과는 외부효과인데 앞에 뭐가 붙었다? 파생적이 붙은 거야. 긁어 부스럼이야. 뭐다? 긁어 부스럼을 파생적 외부가 그런 거야. 아주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이쪽 다시 봅니다. 시장 실패는 그냥 외부효과야. 외부효과. 세자로 줄이면 외부성이야. 잘 봐. 외부성이단 말이야. 근데 정부 실패는 하나 붙어. 그냥 파생적 이부터 그냥 파생적 뭐다? 외부효과. 긁어 부스럼. 예를 들어 봅니다.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이 실패했다. 고로 정부가 개입한다. 고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그걸 뭐라고? 파생적 외부효과. 중요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1.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비의도적 확산 효과나 부작용을 말한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단기적 이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지금도 밑줄 정부 개입이 또 다른 제3의 효과를 초래한다. 2번 예를 들어 시장 실패.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를 연상하자.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어. 그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가한 거야. 그랬더니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예기치보다는 또 다른 문제에 초래합니다.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갔더니 일반 또 아파트가 폭등하는 거야. 경기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그렇다. 파생적 외부효과. 4번 권력의 뭐다? 집중. 권력의 편제는 뭐지? 정부 실패입니다. 문제 한번 내봅니다. 잘 보세요. 정부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X 비효율성. 2. 니스카네는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3. 지대 추구 이론. 4. 파생적 외부효과. 5. 외부효과. 정답 뭐다? 외부효과.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